안녕하십니까. FF클라우드 대표 강사 이영우입니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FAQ 100선. 와, 100선이라 그래서 100개를 다 할 것이냐? 많은 내용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많이 발췌해서 우리 FP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공시효율 연금의 현실과 화폐의 구매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고객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 스토리텔링이 그걸 제공해 준다고 해요. 스토리텔링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과정 쭉 진행하시면서 그게 차곡차곡 쌓이시면 우리 FP님들도 쉽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공시효율 연금 과연 안전한가? 두 번째, 화폐의 구매력, 투자 상품의 당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상품이라는 거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고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반면 또 그 반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100원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100원을 갖고 있으면 그 화폐의 구매력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거든요. 고객들이 항상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이 자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답변 방법을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해보고 상담의 어떤 깊이와 퀄리티를 높여보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선이라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 FP님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고객들이 FP님들한테 많이 하는 질문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 고객들은 잘 모르고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진행해 봅니다. 자, 쉽게 말하는 방법은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몇 번은 반복할 겁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어떤 원리, 원칙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스토리텔링을 쉽게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뭐와 같은 것입니다. A는 B와 같습니다. 같은 비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이 있을 거고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항상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죠. 그죠? 그런 습관들을 많이 들이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나 아니면 실제 일어났던 이벤트적인 이런 걸로 이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취미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학습했던 건데 재무설계는 아기 돼지 삼형제다. 재무설계는 우리 주부들이 요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A는 B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한 주 정도 지나서 과거에 한 2주 정도 전에 들었던 거라서 잊어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당분간은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죠. 공시효율 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금리가 계속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은행 금리가 1%, 2%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공시효율 연금이라고 하는 거,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처럼 가입하는 이런 공시효율 연금으로 돼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가 가져가야 되나? 고객들은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지금 나오느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금리도 공시율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가입한 고객들의 금리는 거의 절반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빨간 줄 놓친 거 보시면요. 불과 2012년 정도만 하더라도 보험회사 공시율 4%, 5%짜리 상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보험회사에 운영하는 공시율이 2.5, 2.6?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2배가 50%가 떨어졌는데 과연 이 연금들은 안전할까라는 겁니다. 10년 정도 지나서 납입이 끝나잖아요. 끝났을 때가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시율이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저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을 텐데 10년이 지나갔을 때 최저보증 이율이 현재의 공시이율보다 떨어진다면, 적다면 그러면 고객들에게 문제는 결국 나중에 연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연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고객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 하면 내가 5년 전, 6년 전에 가입했던 생각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나의 연금액이 나중에 60세, 65세가 돼도 그대로 지급될 것이다 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깨우쳐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료 납입하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10년, 15년 뒤에 연금 재원이 분리되고 연금을 지급하는 금리가 1% 미만이라면 고객들이 과거에 가입했을 때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온전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과 이야기를 할 때 금리가 그냥 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의 상품을
금리가 좀 높은 상품이나 투자하는 상품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고객들한테 컨설팅 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주고 고객과 호흡을 하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공시이율 연금이라는 것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그죠? 자, 저금리 시대 공시이율 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요? 고객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결국 계속 떨어지는 공시이율 상품이 아닌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투자하는 상품밖에 없죠. 연금으로 비교해서 보면 공시이율 연금과 투자하는 변액연금 두 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이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변액연금, 그러니까 연금 앞에 변액이 있으니까 우리 FM인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죠. 그죠? 이자의 개념 아니죠. 공시이율 개념 아닙니다. 투자 수익률로 가는 거고요. 수익률 통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자, 채권형이라는 게 지금 은행의 금리보다는 사실상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든요. 0.51% 정도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좀 위험해 보이는 주식형이 아니라 채권형에만 투자해도 일부 수익률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적립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바뀌죠. 중도인 추출과 납입 유예, 납입 중단, 물가 상승을 해지하는 기능 다 있습니다. 그죠? 자,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상품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시이율 연금은요? 자, 공시이율 연금은 은행이 이자처럼 굴러갑니다. 그죠? 수익률 통제는요, 불가능하죠. 왜?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시이율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자가 이율이 낮다고 해서 그거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보험회사 운영하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적립금도 그거에 대해서 쌓이기 때문에 좀 적을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중도인출이나 초과납입 같은 유니버설 기능이 일부 존재하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 물가 상승률이 해지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시이율 연금과 뒷부분에 있는 물가 상승률, 화폐의 구매력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화폐의 구매력은 결국 물가 상승률을 해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변액연금이라는 것과 공시이율 연금이라는 두 가지 상품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고객에게 유리한 거는 변액연금,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어떤 특정 계좌의 상품이 아닙니다. FP님들. 이 상품들, 변액연금이라고 대표적인 옷을 입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정확히 고객들한테 구분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의 어떤 특성과 장점을 한번 살펴봅니다. 공시이율 연금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공시이율 연금의 특징을 보면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일시금으로 좀 목돈으로 투자하거나 짧은 투자 기간, 그러니까 금리 변동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 이런 분들한테는 맞는 성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객들이 손실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내 돈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투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공시이율의 연금은 특징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한테는 고민해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뭐 공시이율 연금이 됐든 변액연금이 됐든 우리가 고객들한테 권유하는 어떤 특정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익들에 대해서는 뭐 적으면 뭐 4가지에서 5가지, 많으면 또 7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상품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모든 상품들이 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장점과 단점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시이율 연금,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이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다. 10년 투자하면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차익 비과세를 가져갈 수 있고요. 투자 기간이 좀 짧은 고객들,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그리고 은행 대비 장기로 연금을 수령하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죠? 은행이 저축하는 상품에 대비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무조건 은행이 저축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겠구나. 그럼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으니 고객들은 어떤 특정 상품이나 선택이 나한테 혹시 해를 끼치지 않을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게 항상 고민이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장기 투자하게 되면 금리 변동 리스크가 크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이들, 뭐 한 15세, 20세 된 아이들인데 연금을 수령하려면 40년이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40년 동안 뭐 2.5%로 투자한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맞아요. 그죠? 몇 년간 좀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40년 기간 동안 그 손실 본 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때는 금리 변동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다. 조기 해약하면 원금 손해 발생하는 것은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젊은 투자자들한테는 뭐 별로 적합하지 않겠다. 공시율 상품으로 추가 수익을 내기는 힘들겠다. 왜? 수익률 통제를 불가능하고요. 공시율 추이를 보면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향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금리 리스크가 계속 발생한다. 이런 장점과 단점을 계속 정리를 하시다 보면 어떤 특정 상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징을 제외하고는 상품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명쾌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안 될 겁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FB님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공시율연금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은요,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인데, 자, 이거는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모양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올라간다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수평이나, 최소한 수평이나 아니면 상향하는 엘리베이터라는 거죠. 변액보험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재된 의미는요, 최소한 유지하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공시율연금은 어떤가 볼까요? 그러면 공시율연금보험은 하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최소한 유지하거나 떨어지는 거죠. 그죠?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A는 B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변액연금보험은, 투자하는 연금보험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님께서는 지금 최소한 수평이나 떨어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시겠습니까? 이게 결국 고객님을 위한 나중에 소득이 되실 텐데요.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토리텔링 쉽죠? 변액연금보험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공시율연금보험은 내려가는 하향하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둘 중에 어떤 에스컬레이터를 타시겠습니까? 고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담이 조금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변액연금보험과 공시율연금보험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스크립트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나쁜 일도 있는 것처럼 내가 투자하는 돈과 관련해서도 항상 장밋빛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나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다는 거죠. 예전에 가입했던 공시율연금이 4% 5%인데 지금 금리가 2.5, 2.6밖에 안 되는 걸 모른다는 거죠. 내 연금액이 깎이고 있는 거를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보험회사 저축 상품 금리들이 4에서 5% 정도 육박했었는데요. 혹시 지금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아시나요? 고객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저희는 알고 있지만 고객님 4년 5년 전에 금리가 4% 5%였는데요. 지금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나 떨어졌거든요. 빨리 이거 바꾸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고객과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고객님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연금 수령이 얼마나 어떻게 됐을까 혹시 알고 계세요? 금리가 반 정도 떨어졌으니까 우리 고객님이 받으실 연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객 입장에서 계속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고객에게 직접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공시율연금보험은요, 하향하는 에스컬레이터와 똑같습니다. 공시율연금보험은 하향하는 에스컬레이터와 똑같습니다. A는 B다. 최소한 수평으로 이동하는 무빙 워크일 수는 있겠으나 상향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고객님이 투자하시는 소중한 돈들이 미래의 고객님에게는 소중한 수입이 될 텐데 하향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갈아타실 시간이 있다면 어떤 에스컬레이터를 타시겠습니까? 고객에게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그게 스토리텔링이고 고객들에게 우리가 권유한 상품들을 정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죠. 투자하는 보험 상품 정말 필요한 것인가?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변액 상품이 괜찮은가요? 우리 고객들은 변액하면 투자하면 손실. 나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뒤로 쫙 물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난관을 이기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투자형 상품, 변액 상품군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특정 상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회사마다 거의 비슷한 상품군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각 회사마다
고유한 또 특성들이 있어요. 그거는 배제하고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는 상품은 보험회사에서는 변액 상품군이죠. 그죠? 자, 그러면 투자하는 상품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과 하나를 먹는 거예요. 투자와 저축의 목적은 뭐냐 하면 구매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100원을 저축해서 저축하는 목적은 나중에도 100원과 똑같은 효용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든 아니면 삶을 살든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투자와 저축의 목적은 결국 구매력 확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금리형 상품, 공시율이라고 하는 공시율 상품은요. 결국 사과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 하락을 커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어려운 개념은 좀 차치하더라도 사과, 온전한 사과 하나와 반쪽짜리 사과, 요거 두 개만 기억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형 상품은 온전한 사과 하나를 구매해서 맛있게 드시는 거고요. 금리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과 하나를 드시려고 했는데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사과 하나를 못 사고 사과 반쪽밖에 못 사 먹거나 아니면 아예 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렵게 표현하면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뭐 구매력이 떨어진다, 구매 가치력이 떨어진다, 화폐의 가치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조금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렵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화를 시키는 거죠. 사과 반쪽이면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사과는 보통 빨간 걸 기억하듯이 고객들의 이미지, 머릿속에서도 이미지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투자하는 상품은 정말 필요한가? 투자형 상품과 금리형 상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고객님도 저축이나 투자하고 계시죠?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아껴서 나중에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고객님이 그렇게 하시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지금도 사실 넉넉한 편은 아닌데 나중에 내 수입이 중단됐을 때 미래의 나에게 소득을 보내놓는 거죠. 지금의 소비를 줄여서 미래의 나에게 월급을 주는 거죠. 혹시 저축을 하고 계신가요? 저축하고 계시다면 어딘가요? 은행에 하고 계신가요? 은행이 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형 저축 상품들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이유는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소득 중단을 대비하기 위한 게 맞습니다. 현재도 먹고 싶지만 현재 소비를 줄여서 10년, 20년 뒤에 사과 하나를 사 드시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과 하나의 가격이 100원에서 10년 뒤에 물가가 올라서 130원이 됐어요. 그럼 100원이 아니라 130원이 있어야만 사과 하나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은행에 가서 100원을 맡겨 놓으시면 나중에 10원밖에 더 안 줄 거거든요. 그럼 110원밖에 없는 거예요. 사과 가격은 130원인데 20원이 부족하죠. 사과 하나를 사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은행 금리가 거의 1%다. 자, 은행 금리가 1%니까 은행이 저축하시면 안 돼요. 1%보다 더 높은 보험회사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펀드에 투자하는 수익적 상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어떤 이벤트들을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맞습니다. 현재 은행에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시는 거는 사과 한 개를 드시고자 했는데 결국 사과 반 개밖에 드시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가 상승률로 인해 가지고 현재 사과 하나의 가격이 130으로 오르겠지만 은행의 금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과 한 개를 사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고 미래의 나한테 월급을 보내고자 했지만 결국 온전한 월급을 못 보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과 저금리죠. 그죠? 물가 상승률과 저금리는 고객의 소중한 돈으로부터 구매력을 앗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물건을 사는 것만 구매력이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라이프죠. 삶이에요. 나이가 들었을 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노년의 삶에 대한 것도 결국은 구매력입니다. 그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힘들게 아니면 조금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현실인 거죠. 자, 오늘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공시이율 계속 투자해야 되느냐, 그리고 투자형 상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데 해야 되느냐,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화폐의 구매력입니다. 이 100원의 돈 값어치가 10년, 20년 지났을 때도 똑같은 100원의 값어치를 하려면 이자가 많이 붙어 나가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형 상품으로 하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텔링은요, A는 B와 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필수적인 부분은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겁니다. 조금 이 똑같은 걸 왜 계속 반복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콩나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콩을 넣고 거기에 물을 계속 부어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콩이 콩나물로 쑥쑥 자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스토리텔링이네요, 그죠? 자, 보장 내용은요, 공시율연금보험은 하향하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A는 B니까. 자, 상품의 특징은 안정적인 성향이나 짧은 투자 기간, 빠른 기간 후에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하겠다. 그런데 오랜 기간 투자해야 된다면 그 가성비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오랜 기간 투자하셔야 되는 분들은 투자형 상품으로 가면 좋겠다. 자, 과거 공시율 연금을 점검을 하고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안해 주자라는 게 오늘 학습의 주제입니다. 자,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매번 똑같은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건요, 주변에 있는 주제들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우리 FP님들에게 맞는 걸 찾는 겁니다. 누구 걸 카피하시는 걸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FP님들한테 가장 맞는 것들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